네, 10시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약간은 지금 탄력이 줄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한 0.6%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0.2%까지 강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665포인트를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5월에서 6월 넘어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2500 중반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오늘 초반까지는 미국 증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미국 선물 시장에서 탄력이 약간 줄어든 점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소에서 분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제까지고요. 이때부터 이제 개장을 했을 때 갭업으로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대비해서는 한 0.8%가량 큰 폭으로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670선에서 등락을 하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가 지금 2680포인트, 지금 방금 전부터 약간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저가는 갱신을 하고 있네요. 266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0.2%의 고가와 저가 차이에서 지금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24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700억 원대 매도세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한 20분 전쯤에 한 250억 매도였었는데 지금 770억까지 매도세가 더 늘었죠. 이제 여기에서 지수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990억, 20분 전쯤에 900억이었는데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보다 기관의 매수세가 크지 않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원래 4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약수도 약간은 주춤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천 계약에서 2,700 계약까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역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체크됩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지수에서 업종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더 많긴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이 순위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1위가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화학과 서비스, 의료, 정밀, 통신 순서가 되겠는데요. 앞서서 철강 금속도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과 중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상승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지수 역시 약세로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 업종 중에서는 서비스 업종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서비스 업종 내에 있는 대표 종목인 카카오, 지금 4%대의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지금 네이버도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서비스 업종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순위권 바깥으로 좀 빠르게 밀려나갔지만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개장 전부터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일봉상 이제 5월 중순부터 살아나고 있는 철강 금속 쪽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에 대한 전망도 있고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약간의 상승 탄력을 좋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다 개별 수주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5위권 밖으로 밀리긴 했어도 철강 금속의 분위기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하락하는 업종도 사실 크게 이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게 차이점인데요. 가장 많이 밀렸었던 게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그게 한 20분 전쯤에 0.2%가량 밀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0.6%가량 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가파르지 못하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금속 광물 중에서 가장 하락률이 큰 종목은 동양과 관련된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이 상장 주식수 미달로 인해서 지금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진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90선을 좀 안착하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탄력을 주면서 음봉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3거래일, 그러니까 월, 화, 목 이때 모두 거래량을 치르면서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좀 1%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분봉을 보시면 거래소랑 비슷하죠. 장 초반에 한 0.7%가량 올라갔다가 조금 버티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거의 900선 근처였었고요. 지금은 탄력이 줄고 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80억에서 지금 1000억까지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기관 역시 매수세를 키우고 있지만 강하지 않고 탄력이 약간 둔화된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양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 특징주를 좀 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10시 시장 상황 약간 탄력이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유 증산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탄력이 좀 줄고는 있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괌에도 이런 기술주의 미국에서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조금은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급락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선반영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시게 되는 이런 내용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 5월에 있었던 이런 내용보다는 6월 시장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그런 시장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성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시 구간대 특징주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군으로 잡으셨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동종업계의 이런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는데요. 구글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스냅 이렇게 좀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이런 회사인데요. 지금 국내로 따지자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장 유사한 이런 업체입니다. 지금 스냅의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카카오와 좀 네이버가 함께 친저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가가 좀 다운되는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매수 의견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실적이 나오는 것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거리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는 이런 접근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의 지금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여준다면은 충분히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혹시나 긴 호흡에서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오늘은 좀 카카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로블록스라는 그런 종목이 간밤에 좀 올라갔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잡으셨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처럼 14%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고요. 사실상 중소형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끼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 또는 선익 시스템 등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 뉴스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눌림목이 좀 강하게 들어간 테마가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고점 터치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이상 다운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서 단번에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호흡 기간이 좀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반등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으로 평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어느 정도 적립식으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투자 자금을 일제히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금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긴 호흡에서 가능한 투자자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은 관점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관련해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군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당장 월요일도 그 휴가가 또 쉬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휴가 또 쓰고 하시는데요.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항공주는 아무래도 월별로 이제 언급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5월 말부터 해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런 내용 때문에 살짝은 또 조정에 들어갔던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좀 소형 업체를 살펴보게 되면 방콕이라든지 다낭 쪽 국제선 노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델타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국내 항공사들도 하반기에는 좀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단체 관광이 아닌 개인 여행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서 볼 수 있는 섹터가 항공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섹터도 긍정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리오프닝에서는 가장 가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가깝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자, 세 가지 좀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우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시총은 한 2,800억 수준의 종목입니다.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깨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세정 장비에 쓰이는 이 수칙 장비를 생산을 주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업 자동화 로봇 부문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제 생산에 대해서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 연간 1,000대 정도의 규모의 생산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점프업이 가능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영업이익 예상치가 426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8% 정도 증가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업이 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 쪽과 관련됐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에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선 다 다지면서 상승해 오고 있고요. 60일 이평선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지금 포지션입니다. 매수가는 그래서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3월에 있었던 고점이 32,000원 부근입니다. 주봉상에서 보더라도 31,000원과 32,000원 부근에서 5주 정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추가적인 약세도를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지점장님의 추천주 바로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짧게 해주셨습니다. 부지점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10시 시황체크뉴스였습니다.